자, 변시 5회 2문입니다. 갑과 을은 서울 소재의 참소식 신문사 대표이사 김찬말에서 일하는 사회부 기자들이다. 갑과 을은 연말 특종을 노리고 의사들의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여 실태를 취재하고 있던 중 다나 종합병원 원장 A가 유명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다는 풍문을 듣고 2014년 12월 30일 낮이네요. 14시경 취재를 위해 다나 종합병원으로 찾아갔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죠.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을 보고받은 대표이사 김찬말은 갑과 을에게 포상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격려했다. 다나 종합병원에서 갑과 을은 마침 유명 연예인 B가 진료실에서 병원장 A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있는 것을 우연히 열린 틈으로 목격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여가 사실이라고 믿게 됐다.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자, 사실이라고 믿게 됐다. 자, 기자죠? 갑과 을은 기자죠? 사실이라고 믿게 됐다.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거고, 명예훼손죄 하면 뭐 생각하셔야 돼요?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문제되겠죠? 위법성 조각 되려면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공익성도 인정되어야 되죠? 판례에 따르면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310조가 적용되죠? 그게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예, 갑과 을은 보다 상세한 취재를 위해 자신들이 투여 장면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A와 B에게 인터뷰에 응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는 사생활이라 이야기하기 싫다고 답변했고 병원장 A는 환자의 비밀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여기까지도 큰 문제는 없죠. 이에 갑과 을은 기자들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몰래 진료실에 들어갔다. 진료실 주거 아니죠? 방실 침입으로 봐야죠. 방실 침입이 되죠. 근데 항상 뭐 생각하셔야 돼요? 주거 침입하면 2명이 들어갔죠. 2명 들어갔다. 무슨 주거 침입이에요? 공동 방실 침입이 되는 거죠. 형법 아니죠? 폭처법이죠. 폭처법 위반. 공동 방실 침입이 문제되겠구나. 들어가 프로포폴 한 병을 가지고 나왔다. 절도가 문제되죠. 단순 절도 아니죠. 합동 절도가 되는 거죠. 특수절도. 그리고 A와 B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으나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므로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 뭐를 아실 수 있어요? 자, 310조가 판례에 의해서 적용되려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자세한 설명을 듣진 못했지만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없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장 A가 거액을 받고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주사해주고 있으며 B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고, 이 기사는 다음날 참소식 신문 1면 특종으로 게재됐다. 결국 기사가 나갔죠. 갑과 을은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고 A나 B를 비방할 의도 없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공익이 있었다. 공익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면 공익 목적이 있으면 비방할 의도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 갑과 을은 기자예요. 기자 309조가 문제되죠. 309조의 구성 요건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비방할 의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공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방의 목적이 없으니까 309조가 안 되죠. 309조가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307조로 가는 거죠. 비방 목적 없이 이들의 불법 투여 사실을 알림으로써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근절하는 데 일조한다는 생각에서 기사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익 목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9조 안 되고 307조다. 그러나 사실 B는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것이었고 병원장 A에 관한 내용도 허위 사실로서 다나 종합병원의 경쟁병원 의사 C가 낸 헛소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사죠. 그러니까 309조가 문제된단 말이에요. 근데 309조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익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309조가 안 되고 307조로 가는 건데
307조는 지금 1항, 2항이 문제되죠. 진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2항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근데 지금 이 기자들은 진실이라고 믿은 거죠. 근데 현실은 허위였다라는 거죠. 착오죠. 인식은 307조 1항인데 현실은 307조 2항. 2항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더 중하죠. 이 착오의 문제는 15조 1항으로 가는 거죠. 즉 더 중하게 처벌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307조 1항이 문제되고 307조 1항은 310조와 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기사가 보도된 뒤 많은 사람들이 A와 B를 맹비난했고 나중에 기사 내용을 알게 된 A와 B는 터무니없는 허위 기사를 쓴 기자 갑과 을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 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라는 거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죠. 한편 다나 종합병원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 공무원 병원 참소식 신문의 기사를 읽고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병원장 A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프로포폴 투여 사실 외에 그동안 수집한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자, 이 행위는 공갈죄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판례 있죠.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돈을 요구를 하면 공갈을 쳐서 돈 받으면 공갈죄와 수뢰죄가 상경에 해당하죠.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세요. 무슨 목적입니까?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어요. 유흥비 마련한 목적이니까 수뢰죄 날아가는 거죠. 공갈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1사실에 대하여 갑과 을에게 성립 가능한 죄책을 제시하고 자, 향정은 논외로 하고 이때 변호인 입장에서 갑과 을의 무죄를 주장하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1사실에 대해서 자, 1사실은 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몰래 진료실에 들어가 폭처법 위반, 공동 방실 침입, 프로포폴 한 병을 가지고 나왔다. 합동 절도가 되는 거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 근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 일단 합동 절도와 관련해서는 재산죄죠.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이었다. 불법 영득 의사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고, 또 지금 공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죠. 형법 20조에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당행위와 관련해서는 그 5가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정상균, 법익균형성, 보충성, 긴급성 이런 요건들 다 검토 간단하게 하셔서 주장 논거로 내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자, 여기다 목차를 그냥 쓰면 자, 1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성립 가능한 죄책 목차가 나오죠. 성립 가능한 죄책 그리고 논거 무죄 주장 논거. 자, 성립 가능한 죄책은 일단 합동 절도와 폭처법 위반이죠. 공동 방실 침입. 자, 두 번째 목차 무죄 주장 논거는 일단 합동 절도 이 재산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 또 정당행위다. 20조에. 그러면 정상균 보급 그 5가지 요건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공동주거 침입 폭처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거 역시 정당행위였다. 형법 20조 그리고 그 5가지 요건 정상균 보급 그거를 사안 포섭하셔서 그 논거를 풍부하게 써주시면 좋은 거죠. 이 사실에 대하여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이 사실. 자, 명예훼손이죠. 자, 명예훼손하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명예훼손하면 자, 일단 309조로 시작을 할 거예요. 309조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비방의 목적이 없다 이거야. 공익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309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럼 307조 명예훼손죄로 가는 거예요. 근데 307조는 1항과 2항이 문제되죠.
진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냐. 근데 이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허위였다는 거죠.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 착오죠. 근데 이게 더 중하죠. 이 착오는 어떻게 해결해요? 15조 1항 중한 걸로 처벌하지 못하죠. 그러면 결국 307조 1항으로 가는 거죠. 307조는 뭐랑 세트예요? 310조. 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진실성 플러스 공익성. 근데 판례에 따르면 어때요? 판례는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 310조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보죠. 이게 판례의 태도고, 원래 이론적으로 가면 어떻게 봐야 돼요? 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진실성에 착오가 있는 거죠. 즉 이 착오는 위전착이죠. 위전착오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학설들 쭉 검토를 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거다. 그래서 목차를 잡아보면 일단 이 사실 갑각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출판물 명예훼손죄부터 시작하는 거죠. 309조. 근데 판례는 뭐라 그래요? 공익 목적이면 비방의 목적이랑 주관적 방향에서 반대잖아요. 그래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9조가 안 되죠. 그럼 어디로 가요? 307조 명예훼손죄로 가는 건데, 자 여기서 그럼 2항이냐 1항이냐 가는 거죠. 근데 착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착오는 어떻게 해결한다? 15조 1항에서 중환용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그러면 307조 1항으로 가는 거죠. 307조 1항으로 가니까 310조로 연결되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느냐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요건은 공익성 그리고 진실성이에요. 판례에 따르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판례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느낌이 오시죠? 상당한 이유가 없다. 상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310조로 위법성이 조각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위전착이라는 거죠. 그럼 학설들을 쭉 쓰시고 하나만 보면, 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이거는 책임 고의를 조각하죠. 그리고 어떻게 처벌해요? 과실로 처벌하는 거죠. 그럼 과실 명예훼손죄죠. 과실 명예훼손죄는 처벌 규정이 없죠. 무죄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되고, 이 나의 경우 갑과 을의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 김찬말에게 방조범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를 제시하시오. 자, 갑과 을 방조범 요거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거군요. 대표이사 김찬말은 갑과 을에게 포상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격려했다. 일단 이게 방조가 되느냐부터 봐야 되는 거죠. 방조가 되느냐? 그럼 방조의 성립 요건을 간단하게 사안 포섭하시면서 검토하시면 되겠죠. 수단 제한이 없다. 뭐 정신적 방조도 된다. 그러면 사안 포섭하셔야죠. 포상금 지급까지 약속했다더라. 방조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정범이 누구예요? 갑과 을이라는 거죠. 근데 갑과 을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위전착에 걸린 상황이죠. 위전착. 그러니까 위전착 각 학설들에 따라서 방조 공범이 성립하느냐 이거 다르죠. 그죠? 학설들에 따라서 공범 성립 여부 검토를 하시고, 하나만 보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책임 고의가 조각되니까, 자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전제로 뭘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범 종속성설. 어느 정도로 종속해야 된다? 제한적 종속 형식. 그래서 정범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까지만 인정되면 협의의 공범은 종속해서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위전착 학설들은 또 이렇다. 쭉쭉쭉 쓰시고, 뭐 하나만 보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책임 고의를 조각하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은 살아있다. 따라서 공범은 종속해서 성립할 수 있다. 방조범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되는 거고, 판례도
검토를 하셔야죠. 판례에 따르더라도 종속이 가능하죠. 판례에 따르면 갑과 을은 지금 상당한 이유가 없죠. 상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까지 인정되니까 종속해서 성립할 수 있겠죠. 그렇게 검토를 하시면 되고, 2번 검사가 갑과 을의 1, 2 사실에 대해 이거 절도, 주거침입, 방실침입, 명예훼손 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죠. 갑과 을은 L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문을 받게 됐고 L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서 무슨 얘기예요? 전문 증거가 문제되는구나. 작성하여 갑과 을에게 송부했다. 검사는 이 검토 의견서를 적법하게 압수했다. 자, 압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위수 중에는 문제 없다. 이제 전문 증거가 문제된다. 그런 얘기죠. 그 후 검사가 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고 검토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갑과 을이 법정에서 이 검토 의견서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 부동의했다. 그러니까 전문 증거를 계속 전문 증거만 논하라 이 문제예요. 증인으로 출석한 L이 그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 경우 증언을 거부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전문 증거에서 314조의 진술 불능에 해당하느냐라는 거죠. 판례는 뭐라 그래요?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거, 진술 거부권, 진술 불능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314 문제 안 되죠. 적용 안 된다라는 거고, 검토 의견서의 증거 능력을 논하라. 자, 검토 의견서가 왜 전문 증거냐? 자, 검토 의견서 변호사가 쓴 거잖아요. 검토 의견 부분이 아니에요. 의견 부분이 아니고, 자, 요걸 특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죠. 자, 뭐 쟁점의 정리 쓰시고, 검토 의견서의 증거 능력, 증거 능력. 검토 의견서 중 사실 기재 부분만 지금 전문 법칙 지금 적용받는 거예요. 사실 기재. 의견서는 전문 법칙이 당연히 적용이 안 되죠. 검토 의견서 중 사실 기재 부분이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전제를 깔아 두시고, 그러면 전문 법칙이니까 전문 증거니까, 자, L이 변호사가 갑과 을의 자문을 하면서 그 사실 기재 부분 관련해서 검토 의견서를 쓴 거겠죠. 사실 기재와 관련해서 사실 부분. 그럼 누구의 얘기를 듣고 쓴 거예요? 갑과 을의 얘기를 듣고 변호사가 검토 의견서 중에 그 사실에 해당 부분을 쓴 것 아니에요? 사실 부분을. 그러면 자, 이거는 한 단계 거친 거니까, 그죠? 한 단계 갑과 을의 얘기를 검토 의견서로 옮겨서 제출하는 거니까 전문 증거니까 일단 310조의 2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면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건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L이 타인의 진술을 받아 적은 거죠. 진술 기재 서류인데 진술 기재 서류 하면 313조가 문제가 되는데 사인이니까 L은 변호사니까 그러면 1항 중에 단서 본문 원진술자를 따지면 되죠. 원진술자는 피고인이죠. 그럼 단서죠. 그러면 누가 증거 법정에 나와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돼요? 작성자요. 작성자는 누구죠? L이죠. 근데 L이 지금 증언을 거부하고 있죠. 증언 거부하니까 314조에 증언 거부가 진술 불능이냐? 판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얘가 나와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 지금 증언 거부하고 성립의 진정을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검토 의견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 313조 1항 단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4번) 4번이 아니고 3번이군요. 만일 이 사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이 사실은 명예훼손죄 공소가 제기되어 1심 공판 절차 중에 A와 B가 돌연히 갑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했다. 이때 글에 대해 1심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논하시오. 자, 명예훼손죄죠.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죠. 공판 절차 중에 A와 B가 돌연히 A와 B 의사와 환자죠. A 갑에 대해서만 갑과 을이 명예훼손 공범이에요. 근데 그 공범 중 1인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했다. 여기서 반의사 불벌죄니까 처벌 불허 의사를 넣었다.
이때 을에 대해서도 처벌 불원의 그 의사를 표시한 게 효력이 미치나 이거죠. 이거 무슨 문제예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적용되느냐, 준용하냐 이거죠. 판례는 뭐라 그래요? 규정 없다.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 넣은 거 을에 대해 효력 없다. 1심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을에 대해서 계속 심리하면 되는 거죠. 다만 자, 이 고소 취소가 효력이 있는지 봐야죠. 이렇게 나눠 봐야 되는 거예요. 1심 공판 절차 중이잖아요. 자, 요거는 준용하죠. 고소 취소 언제까지 해야 되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반불제도 이거 준용하죠. 그래서 지금 1심 판결 선고 전이죠. 처벌 불원 의사 넣은 거 적법하네요. 요거부터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적법하니까 적법하지만 반의사불벌죄 불가분 원칙 준용 안 된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일단 처벌 불원 의사가 적법하냐. 자, 고소 취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반의사불벌죄도 준용 규정 있다. 따라서 적법하다. 1심 공판 절차 중이니까. 그럼 적법한데 그럼 을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들어가는 거냐. 즉 고소에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있는데 준용하냐? 판례 규정 없다.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을에 대해서는 처벌 불원 을에 대해서는 효력 없다. 따라서 을에 대해서는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냥 계속 심리하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본안 판단 계속 해야 된다. 3사실에 대해서 병의 죄책을 논하시오. 3사실. 자, 요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공갈이죠. 공갈. 겁을 먹은 그래서 돈을 뺏었다. 갈취했다. 공갈이죠. 근데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판례 있죠. 직무집행의사로 공갈 쳐서 돈 받았어. 공갈 수뢰 상경인데 지금 유흥비 마련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수뢰죄 날라가죠. 공갈죄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간단한 거고. 만일 병이 3사실로 불구속 재판 중에 공갈로 불구속 재판 중에 A로부터 받은 돈으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강도상해를 범하여 강도상해죄로 기소됐다. 재판 중에 기소됐다. 이중기소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만일 공소장 9번이 병에게 송달된 후 7일이 경과하고도 병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어. 그 후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자신의 변호인과 상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면 이 경우에 법원이 병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있죠. 판례 있죠. 판례는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일단 원칙은 법조문 찾으시는 거죠. 원칙은 7일 내에 해야 돼요. 7일 내에 안 하면 의사 없는 것으로 보지만 다만 이거 의사 번복 가능하죠. 같은 조항이 있어요. 이게 8조이라 이 상황인가 그럴 걸로 기억이 되고 8조 마지막 항에 조문은 제가 확인을 하고 목차에서 다시 더보기란에서 목차에서 제가 다시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의사 번복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1회 공판 기일 전까지 나 이거 안 하겠다 했는데 의사 번복할 수 있다고요. 하겠다라고 의사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1회 공판 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판례도 1회 공판 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법조문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판례 아느냐? 요거 묻는 거죠. 만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재판부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한 후 만장일치로 한 배심원의 무죄 판결이 재판부 심증에 부합하자 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에 대하여만 다시 증인 신문을 실시한 다음 1심 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했다. 당부를 논하시오.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당공직 문제죠. 당공직.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문제라는 거죠. 자, 1심 재판부가 지금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를 A라고 해볼까요? 다수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을 한 다음에 무죄를 내렸단 말이에요. 무죄. A, B, C 이렇게 해봅시다. A, B, C를 직접 면전에서 봤단 말이야. 그러면서 증언을 듣고 신빙성을 따져서 못 믿겠군. 예를 들어서 무죄야.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항소심 재판부 2심에서는 피해자만 다시 증인신문을 한 거예요. A만 다시 불렀어.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A만 얼굴을 직접 본 거죠. B씨 증언은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1심 조서로만 글로만 판단한 거예요. 글로. 그래놓고 이 무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게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거죠. 이거 뒤집으려면 B씨도 직접 2심 판사가 불러서 보라는 말이죠. 직접 심리주의, 공판 중심주의, 단공지. 그 판례 있죠. 1심의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현저히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면 함부로 뒤집지 말라는 거예요. 판례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목차는 이 단공직의 개념을 쭉 쓰시고, 그리고 그 판례 1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 현저히 잘못됐다, 이런 명백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지 마라, 이거 쓰시고 그 다음에 검토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단공직에 반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검토하시면 되는 거죠. 네, 목차는 정리해서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